제가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댓글에 표현어리다, 예쁘니까 저렇게 입어도 예쁜 거다, 이런 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첫사랑의 아이콘인 손예진 씨는 뭘 입어도 예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런 예전 사진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은 그리 들지 않죠? 우리나라 대표 미녀 김태희 씨나 김희선 씨는요? 이들의 사복룩을 보면 아름다운 얼굴보다는 센스 없는 옷차림에 먼저 눈길이 가지 않나요? 만약 정말 표현얼이 맞다면 유명한 배우나 셀럽들에게는 개인 스타일리스트가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죠? 오늘은 같은 사람이지만 세련된 스타일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배우와 완벽하게 계산된 스타일링으로 스타일의 아이콘이 된 셀럽들을 함께 보면서 표현얼이라는 단어를 좀 부셔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보시죠. 요즘 가장 핫한 여배우 중 하나인 젠데이아의 레드카펫과 시상식 의상은 항상 화제의 중심에 있죠. 그런 그녀를 레드카펫 종결자로 만든 주역이 바로 루 로치예요. 젠데이아가 무명일 때부터 스타일링을 담당하며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그녀를 패셔니스타로 자리매김시킨 후 패션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젠데이아의 설득으로 오로지 그녀만을 위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 중이에요. 젠데이아가 유명하지 않던 시절 루 로치는 패션 빅5라고 불리는 브랜드 샤넬, 디올, 생로랑, 구찌, 발렌티노에게 협찬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안 된다 하면 영원히 안 될 줄 알아라고 말했고 발렌티노를 제외한 다른 브랜드들은 그녀가 무명이란 이유로 협찬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개 브랜드의 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볼 수 없죠. 디즈니 스타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녀의 초창기 패션은 나이에 맞게 귀엽고 발랄한 스타일이지만 로로치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스타일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70년대 빈티지 의상에서부터 현대적인 하이 패션까지 그녀의 모델 같은 마스크, 큰 키와 마른 몸매 덕분에 독창적이고 대담한 룩까지 다양하게 선보이고 영화 홍보 시에는 항상 영화와 관련된 테마의 의상을 입고 나오는 것으로도 유명해요. 스파이더맨의 시사회에서는 발렌티노 거미줄 드레스를 입고 나오고 듄2를 홍보할 때는 SF의 대작인 미래관을 느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사이보그 룩을 입고 나왔어요. 또 최근 챌린저스 홍보에는 테니스에 관한 영화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이트와 그린으로 컬러를 정한 뒤 다양한 코디를 선보였어요. 젠데이아는 그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음으로써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이 모든 스타일링의 중심에 있는 로로치는 패션계에서 이미지 건축가로 불리며 클라이언트의 스타일링을 통해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 아주 능숙해요. 특히 클라이언트의 정체성을 패션을 통해 극대화하는 데 탁월하고 무대 의상과 레드카펫 패션의 경계가 없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현대적인 트렌드를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스타일링 보는 재미가 있어요. 워스트 드레스로 유명했던 제니퍼 로렌스를 패션 아이콘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바로 스타일리스트 제이미 미즈라히죠. 촌스럽고 올드했던 그녀의 스타일은 제이미를 만난 후 고급스럽고 트렌디하게 변했고 여성들의 워너비로 등극했어요. 오버사이즈 트렌치 코트와 팬츠로 여유로운 리치맘 룩을 보여주기도 하고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한 드레스로 세련된 룩을 보여주기도 해요. 특히 그녀의 룩은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는 과하지 않으면서 절제된 클래식 스타일인 드뮤어 룩과도 잘 맞아서 더 인기를 끄는데요. 예전엔 디올의 앰버서더로 활동하면서 고전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면 최근엔 같은 디올이지만 메쉬 니트 드레스부터 오페라 글러브를 매치한 시스루 드레스, 화이트 원숄더 드레스까지 다양한 무드의 드레스를 제니퍼 로렌스만의 스타일로 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더 로우, 프로엔자 스쿨러 같은 조용한 럭셔리 브랜드를 활용해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링을 선보이고 있죠. 그녀의 스타일리스트인 제이미는 심플함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디테일과 트렌디한 요소를 조화롭게 잘 활용하고 클라이언트의 자유로운 매력을 극대화해서 옷을 입는 사람이 의상 자체에 압도되지 않도록 해요. 클라이언트의 매력을 돋보이게 만들면서 꾸민 듯 안 꾸민 듯 우아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제니퍼 로렌스도 스타일의 아이콘이 된 거겠죠. 과거 앤 해서웨이의 스타일은 과하면서 보수적이라는 평이 많았어요. 화려한 패턴과 실루엣, 장식 때문에 그녀의 우아하고 화려한 마스크가 묻히는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스타일리스트 에린 월슈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는 완전히 달라진 스타일링을 보여주는데요. 그녀의 뚜렷한 이목구비를 살릴 수 있도록 복잡한 패턴이나 레이어링은 피하고 강렬하고 심플한 단색을 활용해요. 베르사체의 새빨간 커스텀 드레스,
심카이의 하늘색 시스루 셋업, 파투의 올 화이트 코디, 랄프 로렌의 블랙 레더 수트 등 과하지 않은 실루엣의 원칼라 스타일링이 그녀의 화려한 이목구비와 조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밖에도 흰색의 우아한 컬럼 드레스나 발렌티노의 강렬한 옐로우 셋업, 바비 행사에서는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핑크 점프수트를 입는 등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현대적인 매력을 더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행사의 베스트 드레서로 꼽히기도 했죠. 스타일리스트인 에린 월시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일리스트 25인 중 한 명으로 클래식한 아이템에 과감한 컬러와 텍스처, 패턴을 활용해서 세련되면서 지루하지 않은 코디를 보여줘요. 클라이언트의 개성을 대담하게 표현하는 룩을 자주 선보이고 앤 해서웨이뿐 아니라 사라 제시카 파커, 셀레나 고메즈, 티모시 살라메도 그녀가 맡고 있죠. 에밀리 파리에 가다로 유명한 릴리 콜린스는 데뷔 초 오드리 헵번 닮은 꼴 배우로 수식어가 따라다녔듯이 소녀스럽거나 고전적인 드레스 스타일을 자주 선보였어요. 늘 깔끔하고 클래식한 이미지가 그녀의 대표적인 스타일이었죠. 그리 개성 있거나 특징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그녀의 짙은 눈썹과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어우러져 그런 코디가 참 잘 어울리기도 했어요. 그런 그녀가 롭 장가디와 마리엘 헤넨과 함께하면서 스타일은 점점 화려하고 세련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대담한 컬러와 패턴을 활용한 스타일링으로 주목받았는데요. 민트 컬러의 트위드 재킷, 강렬한 블루 셋업, 오드리 헵번이 떠오르는 클래식한 블랙 드레스 등 드라마상의 주인공 에밀리만의 밝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의 개성을 잘 해석한 그녀만의 프렌치 스타일이었어요. 롭 장가디와 마니엘 헤넨은 화려하고 세련된 스타일링으로 유명해요. 릴리 콜린스 외에도 제니퍼 로페즈, 헤일리 비버 등을 맡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 스타일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릴리 콜린스의 경우에도 소녀스러운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렬하고 패셔너블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섹시함의 아이콘 마고 로비는 데뷔 초에는 클래식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이 많았어요.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 활동 당시 페미닌하고 고풍스러운 샤넬의 의상을 입었지만 어딘가 좀 어색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 그녀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케이트 영과 협업 후 세련되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확 바뀌었는데요. 케이트 영이 이런 부분을 캐치하고 미니멀하면서 관능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180도 다른 스타일링으로 마고 로비를 돋보이게 했거든요. 특히 바비의 프로모션 투어에서는 바비 그 자체로 엄청난 극찬을 받았어요. 한국에 왔을 때도 1985년 출시된 바비 인형의 핑크색 정장과 흰색 페도라 모자를 그대로 연출해서 국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죠. 그 외에도 크리스탈이 촘촘히 박혀있는 핫핑크 셋업, 포근한 핑크 목폴라와 대비되는 글리터 스커트, 블랙 컬러의 강렬한 드레스 등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룩을 보여줬어요. 케이트 영은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니멀리즘에 우아함과 가능미를 동시에 살리는 스타일링으로 유명해요. 클라이언트의 고유의 매력을 강조하면서도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위해 대담한 디자인을 선택하는 걸 주로 볼 수 있죠. 케이트의 스타일링은 적은 것이 더 많다는 철학을 보여주기 때문에 과한 실루엣과 장식 없이도 충분히 화려해 보이는 룩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패완월이라는 단어를 좀 부셔봤어요. 헐리우드 배우들을 예시로 설명드려서 조금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같은 사람도 스타일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끼셨다면 본질적인 내용은 전달됐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셀럽이나 배우가 아니라 개인 스타일리스트를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나만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야 해요. 내 이미지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쿨하고 시크한지 또는 골격은 상체가 발달한 스트레이트인지 엉덩이나 골반이 발달한 웨이브인지 체형은 곡선감이 살아있는 모래시계 체형인지 어깨가 발달한 역삼각형 체형인지 이런 내 체형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스타일은 나를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오늘부터 스스로가 나만의 스타일리스트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옷장 경영 스타일링 코칭에 도움을 청해보세요.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가 요즘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와 요가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전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클라이밍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자극도 받고 문제를 풀다 실패하고 다시 해결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요.
혹시 도움말 주실 수 있는 미피님이 계시다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좀 해주세요.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